고 임세홍 교수님께서 안전한 진료 환경과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에 관해서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이런 유지를 받들어서 반드시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협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료법 개정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대집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의료인 폭행,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우리 의협의 사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회장님, 의료인 폭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의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료 의사들, 의료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물론 그 정확한 지금 통계는 현재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건복지부하고 의협과 공동으로 해서 대규모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이제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를 숨겨져 있던 이 폭력 상황을 의료기관 내 폭력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조만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전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에서 단편적으로 조사된 어떤 우리의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2015년에 의협신문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료라는 것, 환자 질병 상태라는 것은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고 하루에 수백만 건의 진료가 벌어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상당히 많은 빈도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정량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없긴 하지만은 대단히 상당히 많은 어떤 빈도로 그런 어떤 의료인 폭행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 그것을 체감을 하는 그렇죠. 건데요. 객관적으로 어떤 설문조사 이것이 아주 자세하고 어떤 굉장히 풍부한 그런 자료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015년에 의협신문에서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96.5% 의사들이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 폭언,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얘기죠. 안 당한 사람이 사실상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죠. 실제 우리가 우리 의사들이 진료 생활을 박종혁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20년 정도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던 또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겪었던 뭐 그런 현실 그대로 이 설문조사에 반영이 된 겁니다. 96.5%. 거의 전부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실제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폭력이 너무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상황도 잘 이해 못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먹질을 했는데 피했다. 난 폭력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폭행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주먹을 휘둘렀다. 그 다음에 어떤 욕설, 협박, 이것도 어떤 폭행이고, 협박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은 뭐 죽이겠다 이런 말들은 일상이었죠. 일반 다반사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5년 의협신문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의 어떤 그때 설문조사에 그 제보가 있었는가? 30대로 보이는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진료실 책상과 기물을 파손했다.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다. 진료실 책상, 기물 파손, 그리고 죽이겠다 협박.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의사를 폭행하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의사가 되었으면 폭행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지 않았느냐. 꼭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런 말을 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자리를 떠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환자 무슨 이상한 단체 거기에서 했던 그 사람이 하는 말하고 유명하신 분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하고 정말 아주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얘기인데
그분만 얘기하신 건 아니네요. 이런 얘기를 예. 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전공으로서 참으로 무기력해지는 순간이었다. 네. 최근에 12월 27일 날 작년에 경상대학교 병원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실제로 또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입원해 있는 환자가 8인실에서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또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전 전공에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예. 더더군다나 충격은 그분이 이틀 있다가 퇴원을 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자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8인실에서 이틀을 더 입원하고 나서 퇴원을 했다는 얘기죠. 그 이틀 동안에 8인실에 있는 환자, 보호자,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각종 행정 인력들 얼마나 불안했겠냐 이런 얘기죠. 저는 도저히 그 상황이 되면 아마 전 병원 옮겼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마도 이제 저도 오래 이제 병원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못 옮기신 이유가 있을 건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상황들이. 예. 이런 것들은 적어도 공공에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막아줬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틀이나 저는 그 상황이 그 두려운 상황이 정말 이렇게 말로 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 환자 보호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 예. 위험한 사람을 놔두고 그래서 해당하는 그 살해 협박을 당한 전공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병원을 피해서 출근을 못했고 이틀 동안 있다가 겨우 설득을 해서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 모두에게 어떤 심각한 어떤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더 이상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어떤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죠. 네, 그 의료기관 내 폭력이 물론 폭력이 다른 데서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의료기관 내 폭력은 그래도 정말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좀 그런 이제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의료법을 이런 것들을 좀 인식 전환을 위해서 좀 의료법을 좀 개정을 좀 의협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이번엔 반드시 좀 고쳐야만 안전한 진료 환경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료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책들이 지금 정부, 국회 또 의료계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의협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런 어떤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최근에 작년 2018년 12월 2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실효적인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벌 기준이 기본적으로 상해를 일으켰을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중상해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하한을 설정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 정도면 제 생각으로도 국민들께서 아 정말 그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행위 하는 것은 다른 그 일반적인 폭력과는 좀 더 다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실효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안도 의료법에서는 비단 우리가 응급실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은 의료진 또 의료기관 내 근무하는 인력을 보호하는 그런 일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환자분들이 응급실에만 가시는 건 아니고 진료실 가시는 환자분들도 다 아파서 예민해 계시는 거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전체가 다 보호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폭행을 당해서 진료를 못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 입원실에 또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협을 끼친다는 것이죠. 완전 마비되죠. 진짜. 그래서 살아야 될 환자가 목숨을 잃는 그런 어떤 최악의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중대 범죄라는 중대한 어떤 우리가 법률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는 것이죠. 개인들 간의 사인들 간의 어떤 폭행 문제는 폭행 치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 우리가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이제 하는데 비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 행위는 그 어떤 폭행 행위가 결국 다른 타인들, 더군다나 생명의 어떤 말 그대로 위협이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적 여론도 다수의 여론은 이 문제를 어떤 엄중하게 어떤 다뤄야 된다 어떤 그런 여론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뭐 핵심적인 의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아까 처벌은 예. 국민들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위를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또 예. 그래서 그 방향성이 크게 있을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처벌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높이는 것이 예. 이 사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실효적인 같습니다. 예. 사실은 어떤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례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말한 대로 형량을 최근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우리가 그 기준 삼아서 그걸 기준 삼아서 말 그대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실효적으로 지금보다 형량 어떤 징역형의 형량도 높이고 10년 이하 징역 벌금으로 하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을 일으켜서 작은 상해라도 일으켰다.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형량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중상해 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고죄 등에서도 징역의 하한형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한. 그러니까는 얼마 이하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얼마 이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해서 하한을 설정을 해서 무겁게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그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어떤 그런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런 사례들이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례들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의료법에는 예.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반의사 예. 불벌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폭행을 당한 사람이 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죠. 합의 보면 그냥 그렇죠. 처벌이 없어진다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악용돼 있어서 의료기관 내 폭행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경험했습니다. 예, 예. 그 예전에 폭력으로 4명이 맞았는데 간호사 선생님 2명, 임신한 여자 인턴 선생님 1분, 저랑 있었는데 3분이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린 잘 알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의료기관 내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형사처벌로 연결되지 않는 아주 독소 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그리고 주치자 감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됐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했는데 이것은 처벌에서 어떤 감면 사유가 된다. 이런 부분도 사실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오늘 사이에 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 기동민 발의로 해서 의원님께서 그런 처벌 형량을 강화를 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를 하고 주치자 감면 조항을 삭제를 하는 말 그대로 그런 어떤 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유,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이런 신속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네. 소식이고 이제는 빨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해서 2월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태는 이번에 임 교수님의 비극적 사태에서 보듯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을 포함해서 의료진들에게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아주 구체적인 위협입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의료계는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법안을 국회에서 이미 신속하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빨리 심사를 거쳐서 2월달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렇게 처리가 돼서 국내에서 공포가 되면 이제 바로 어떤 그 법으로서 실정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말 그대로 의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빨리
통과가 돼서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정말 실효성 있는 의료법이 빨리 발의되고 통과돼서 예. 좀 안전한 진료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마음 편하게 예, 진료받고 예. 국민들께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회장님 말씀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정부, 국회, 시민단체, 의료진 모두 노력하여서 제대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